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야가 일제히 원내대표들 새로 정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당히 강성으로 평가되는 박영선 의원 반면에 이완구 의원 합의 추대됐는데 네. 청와대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벌써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완구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이제 주도하면서 사실 이끌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5년 단임제 임기를 생각하면 사실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듬해 곧바로 이제 20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집권 1년 차에 최경환 원내대표만큼 사실 청와대와 정말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원내대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6.4 지방선거가 지금 이번에 세월호 참사까지 여파까지 겹치면서 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충청권 출신의 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원내대표로 세우는 문제가 이 여권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남경필 지금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 있는 이주영 의원 이 쟁쟁한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원내대표를 준비해 왔던 이런 경쟁자들을 사실 청와대가 중진 차출설 또 내각 입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쟁자들을 배제시킨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이완구 의원이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동네 통반장들도 선출을 하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반장도 대부분 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집권당 150석이 넘는 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합의 추대를 한다. 이게 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거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당내에서 이거 단일 후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합의 추대가 뭐냐 최소한 찬반 투표를 하고 정견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거 질문도 하고 답변도 좀 들어보고 찬반 투표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딱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10시에 의원총회 열어서 인사말들 하고 이러고 그냥 박수치고 합의 추대로 끝났거든요. 이완구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 추대된 이후에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취임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데 나서겠다는 것하고 함께 이 당정청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거는 늘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다른 생활 사나이들 얘기 딱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완구 의원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친박계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사실 친박 원조 또 당내 세력 기반 지지 기반이 굉장히 확실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로 오늘 김재원 전 전략기획 홍보본부장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요. 검사 출신에 왜 술 마시고 기자들하고 대변인 임명된 날 사고 쳤던 그 김재원 의원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었죠. 그 김 의원을 누가 그렇게 되게 예뻐하나 봐요. 명이 참 길고 사고를 쳐도 계속 중용하네요. 오늘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됐는데 이 김재원 의원의 원내 수석 부대표 이 대표적인 친박계 핵심 실세 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청와대에서 이 김재원 원내 수석이 청와대 의중이다. 이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양 기자 아까 이완구 대표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청와대와 호흡 잘 맞는다, 뭐 이런 말 하셨는데. 네네. 결국 청와대 말 잘 듣는 사람 골랐다, 뭐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그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전제를 단 게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니, 좋게 말고 그냥 저는 정확하게만 듣고 싶어서요. 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요. 네네. 박영선 의원 얘기도 한번 좀 듣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결선 투표까지 갔죠. 예, 그렇죠. 2등하고 네. 표 차이가 10표가 났던데, 네네. 계파별 표 갈림, 이런 거 좀 눈에 보였어요? 실제로 지금 의원들이 비밀 투표였으니까 꼭 계파별로 이렇게 표가 갈렸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러게요. 대체로 지금 이 계파 간의 표 갈림 현상이 좀 나타났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계파에서 박영선 의원을 딱 밀었댑니까? 지금 박영선 의원의 최대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예. 그 수도권 중심의 초재선 의원 그룹입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수 들어 있는데요. 예. 이들 의원들은 사실 특정한 계파에 소속돼 있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진보 개혁 노선 쪽에 좀 가까운 좀 성향상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늘 1차 결선 투표에 올라간 게 이제 노영민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2명이었는데요. 노영민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얻은 표가 28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59표, 52표였는데요. 3등을 했던 사람이 최재성 의원인데,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가 27표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의원하고 한 표 차이인데. 아이고, 아슬아슬했군요. 그랬었죠. 그런데 결선 투표에 갔더니 박영선 의원은 1차 투표 때보다 17표가 많은 69표를 얻었고요. 네. 노영민 의원은 2배가 훨씬 넘는 59표를 얻었습니다. 59. 예. 그러니까 그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정세균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예.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노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또 친노하고는 좀 색채가 좀 다르고. 예. 그래서 이 최재성 의원을 지원했었던 정세균계의 표는 대체로 노영민 의원 쪽으로 갔을 거다. 이런 해석이 아까 그 27표. 그렇죠. 네. 대부분 갔을 거고. 이제 실제로 안철수 공동대표 측에 가까운 이 후보로 이제 이종걸 의원이 있었죠. 이종걸 의원이 21표로 4위를 했었는데요. 이 21표 가운데 또 일부는 박영선 의원 쪽으로 가고 일부는 노영민 의원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 예. 사실 아까 처음에 사회자께서도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 당 내에서 보기 드물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여성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의원들의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계파에 따른 혹은 정치 사상적인 노선에 따른 이런 표의 갈림이었다기보다 이 호불호에 대한 갈림이 굉장히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이게 앞으로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대여 관계를 형성해내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그 취임 일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당 내를 어떻게 화합시키고 이끌어갈 건가 이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비토 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성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국회의원들은 자존심 하나는 되게 센 사람들이니까. 강하죠. 예, 잘 고개 안 숙이고 그냥 뒤에서 픽픽거리고 그럴 텐데 그럴 정도의 현량한 배포를 가지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잘 해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두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것은 역시 국정조사나 특검 문제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오늘 국정조사나 특검보다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카드를 강조했어요. 이 말은 특검 안 하려고 지금 물타기 하는 겁니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특별법 제정을 강조한 건데요. 네.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새정치연합. 제가 지금. 예. 박영선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특별법 제정, 이게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정조사나 이제 특검 문제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좀 일각에서
조금씩 얘기는 나왔었지만 이게 본격화되지는 않았던 게 네.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이게 자칫 정략으로 비치거나 정치 공세로 비칠 것에 대한 그런 야권 내에서의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유가족들이 그 안산 합동 그 정부 합동 분향소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면서 예. 실제로 지금 이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사고원인 수사하고 검찰은 뭐 그 유병헌 세무그룹 그쪽 관련해서 수사 계속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 아니냐. 사고 초기에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고 초기에 왜 구조가 늑장되면서 구조가 늦어지면서 이 살릴 수 있었던 아까운 생명들을 다 잃게 만든 그 진짜 원인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이든 이 국정조사든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든 이런 거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권에서 이걸 받아서 특검이나 이 국정조사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엊그제부터 지금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 쪽으로 좀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가족들 말이죠. 그렇죠. 예. 유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이 단순히 특검이나 이 예. 국정조사 이게 자칫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굉장히 예, 크기 때문일 텐데요. 예.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고 나선 거는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은 벌써부터 지금 이미 새누리당은 뭐 당장은 이거 진상규명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 사고 수습 먼저 하고 결국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낸 상황인 만큼 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는 아예 특별법 제정 그러니까 여야가 법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또 실종자 가족들의 이 요구와 바람 또 국민적인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안전 대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자 이렇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 좀 틀을 하나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진정성이 그대로 담기면은 괜찮을 텐데 네네. 이게 행여나 국정조사나 특히 지금 국정조사보다는 사실 특검이 더 영향력이 있고 관심인 거죠. 그렇죠. 국정조사에서는 예, 뭐 예. 그냥 그 정치 공세하고 실질적으로 밝혀낼 권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속력이나 구속력이 현저히 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해경이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유가족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죠. 예. 특별법 제정 과정이 특검으로 가기 위한 정지 작업 이렇게 되어야 유가족들의 뜻을 담는 것일 텐데 혹시 네네. 또 여야가 저 흥정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저는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로부터 정가 얘기 들어봤습니다.